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주요 매스컴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지금 SNS가 발달된 유럽에서는 이렇게 굉장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도 낸시 펠로시가 최악의 정치인이다라고 말한 깅리치 의원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현재 상황을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의 주도 세력이 플랜한 것이라고 플랜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력을 갖다 주로 생각하는 것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 즉 order of chaos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모든 전략을 이 모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현재 굉장히 혼란스럽고 개인들의 인권이 그야말로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이 order of chaos를 주장하는 세력은 바로 인류 세력이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품의 세력이고 또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세력이고,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혁명을 한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830년대입니다. 1830년대 이후에 그 독일의 자본력이 돈을 대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 1917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은 어떤 사인을 말하는 것인지 다 아시죠? 이 세력은 중국에서 아편전쟁, 태평천국의 난, 마오혁명 등등 일으키게 되는데, 우선 아편전쟁을 보면은요, 영국이 주도한 것이고, 영국이 중국 청나라예요. 당시에는 청나라의 차를 수입하다가 거기에 이제 재정이 마이너스 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청나라에 보급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은을 받아가지고 다시 일종의 삼각무역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청나라에 있던 그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 말도 못하게 피폐하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편 전쟁의 끝은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거의 일어난 것이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가 피폐하게 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맨 처음에는 그 개신교의 일부를 들여온 세력이 이렇게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족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것이 바로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남녀 평등 이런 것도 주장하지만 주로 그 당시에 불평등한 상황을 내세우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그 종교 전쟁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남녀 구별을 져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 남녀가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을 내세우고요. 이때에 문제가 된 것은 나중에 가서는 이 탑 레벨에 있는 그 일종의 혁명 세력이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고요. 또한 그 청교도였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아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른가. 이것은 일단 굉장히 인간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종교 전쟁을
이런 식으로 치러도 되나라는 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남아시아의 아편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시아에.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처음에는 이제 하느님을 모시는 회의라는 뜻에서 배상제회라는 것을 일으켰는데요. 이 홍수전은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를 포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교가 굉장히 널리 퍼지게 돼요. 근데 다른 종교, 불교, 도교 이런 건 모두 말살시킵니다. 유교도 물론. 그리고 오로지 그 기독교를 포교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도그마틱하게 포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슨 꿈에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그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다. 권세양언이라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홍콩 지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한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홍수전의 목적은 그 청조, 즉 만주족을 타파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족이 만주족 중심의 청조에서 그 일종의 그 소수 집단으로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모두가 공평하다는 평등 의식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 종교세가 굉장히 번지게 됩니다. 당시에 여자들이 군대에 나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남녀 구별해서 군대를 썼기 때문에 이때에 그 동성애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 동성애 문제에도 다른 동영상에서 말했지만 그렇게 그 서구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만 놓으면 그 본능적인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 성소수자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은 이제 좀 다른 택틱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이때에 청나라 쪽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 열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의 난은 드디어 청조가 이제 승리하게 돼요. 이는 동시에 그 서구 열강들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고 그것을 실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그 피난처를 해외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홍콩에서 세계로 나간 쿠리 있죠, 쿠리. 저 이거 왜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이 쿠리들이 이때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탑 레벨의 사람들이 개혁을 제대로 일으키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의 그 권력자들이 돼요. 그래서 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막 100명? 뭐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그 혁명 세력이 아닌 사람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도루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죠. 그 혁명 세력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참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래요. 즉 모든 사회에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권력 파워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평천국의 난 같은 사건을 다룰 때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을 전후 좌우 다 살펴서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굉장히 국지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논문 통과를 하고 그걸로 이제 교수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생각들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펼쳐지지 않아요.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아편전쟁 이후에 마오쩌둥 혁명까지 다 이어지는 바가 있어요. 마오 혁명에 들어와서는 이게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언급했지만 그 유대의 자본력이 이것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고, 미국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혁명 세력이 많이 키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결돼 가지고 마오 혁명을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 대통령은 맨 처음에 그 여성 권리를 신장하자 이런 쪽으로 책도 쓰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자면 이 마오의 여인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마오가 여성 인권을 무참히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혁명 세력은 마오가 무슨 뭘 하면 다 오케이 한 겁니다. 성병을 옮기더라도 오케이. 육군 장교도 자기 아내와 처형을 성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마오를 오히려 그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종교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실상은 책에서 쓰여진 것인데, 모택동의 사생활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책도 있다 그래요. 한국에서 이미 출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권 신장을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실권을 쥐고 한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보면은 그 애들을 너무 많이 낳을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애들이 많이 이 홍위병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젊은 인구가 엄청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혁명 세력이 부유층만 처단한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도 함께 처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억울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참하게 그 인민 재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다 젊어요. 그걸 홍위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71년도에 와서 미 자본력은 중공을 하나의 세계 시장의 일부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지금은 거의 미국과 맞먹는, 또 미국을 삼키는, 또 부정선거에도 가담해서 전 세계를 포획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 현재의 중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관심을 둔 것은 바로 이 페이지예요. 그건 뭐냐면, 이 혁명 세력, 마오 세력은 당시 법치를 주장하고 법가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양 사상, 즉 중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상을 보자면, 공자는 인의 예지, 노장은 자연 친화적인 거, 그리고 불교가 또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없애자. 그래서 굉장히 개인들이 깨인 사람이 되자, 이런 조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치를 이렇게 중시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법치가 최하치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어떻게 개개인의 인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들여다가 처단을 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상 자체를 쭉 보자면 법가 사상이라는 것은 최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공자의 사상을 배격했기 때문에 중공은 상당히 그 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고 굉장히 유물사간에 치우치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것을 번복하게 되지만 쉽사리 되는 일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